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부산 경실련 도한영 사무소장님. 그간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굉장히 오랜만에.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예. 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한 경험을 갖고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예산을 알아보겠습니다. 빅벙커 오늘의 예산 보여주시죠. 네,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12조 5,907억 원입니다. 와, 조 단위 예산은 진짜 오랜만이죠, 그죠? 네. 자, 처음에 이 예산 다룬다고 그랬을 때, 야, 드디어 이때가 왔는가? 야, 때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뭘까요? 세 분이 힌트를 좀 주셔야 되는데. 이 살림 못 살면 여러 사람 피눈물 납니다. 공동체 생활비. 아, 괜찮은데 깔끔한 것 같긴 합니다. 왠지 이해는 확 되네요. 부산 시민이 348만 명 되는데 그와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그 당연한 얘기지. 그럼 다 항상 그거 갖고 얘기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뭐 예. 맞는 얘기긴 하니까. 자, 과연 12조 5,907억 원 이 예산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5천억 원을 편성해 사상 첫 국비 예산 7조 원 시대를 맞게 된 부산시는 네, 오늘의 예산 12조 5,907억 원의 정체는 바로 부산시 2020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속속들이 뭐 알기는 어려워요. 복잡하고 막 그래서 오늘 빅벙커에서 올해 예산에서 중요한 것들만 콕 집어가지고 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봤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 시점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점도 시점이지만 또 이 의원님이 굉장히 이런 거 막 이렇게 노려보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이렇게. 네. 지난해 12월 13일에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7.9%가 올랐습니다. 금액은 9,246억 원으로 늘어나서요. 역대 최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많긴 많네요. 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뭐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산만 이렇습니까?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네. 부산이 그중에 조금 더 증가가 좀 많은 축에 끼는 것 같습니다. 예. 1조가 늘었잖아요, 거의. 예. 그렇죠. 그런데 규모는 2대 도시니까 항상 이제 2등은 이제 틀림없죠. 예.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규모에 비해서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제 그건데 1인당 예산으로 보면 네. 6위여가지고 좀 적은 편에 좀 속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은 규모나 이런 것은 2위인데 1인당으로 나누면 조금 떨어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올해 부산시 예산이 일단 이슈는 이슈입니다. 국비 7조 원 시대가 개막했다. 뭐 부산시가 결국 해냈다. 뭐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과연 국비 7조 원 시대 그럼 이면은 어떤지 저희 빅벙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뉴스에 나오던 국비 7조 원 시대 꽝꽝 그것의 어떤 이면을 한 번에 알았네요. 알맹이. 자, 일단 이 의원님, 네. 국비 7조 원 시대 그래도 뭐 부산시 좋은 거죠? 그럼요. 돈이 뭐 좀이라도 더 들어오면 좋긴 한데요. 또 내면을 알아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좋은 거죠. 또 부담도 그만큼 같이 따르긴 하지만요. 예. 올해 부산시가 확보한 국비는 전체 예산의 절반이 55% 7조 755억 원입니다. 뭐 얘기할 만하네요. 그죠? 예, 지난해보다 12.9%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기초보장급여나 기초연금이 규정이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사실 의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이 3조 3,58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억 원가량이 더 사실은 늘은 상태고요. 네네. 해양항만이나 SOC 이런 이제 여러 분야의 투자 국비도 3조 7,167억 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입장에서는 목표했던 것보다는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복지 예산 3조 3,500억 원은 기본으로 국가에서 받는 돈이고 네. 투자 국비 3조 7천억 원 요 도표를 네.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요게 정말 사업에 쓰이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국가가 직접 사업으로 예. 부산시 땅 안에 투자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서울시하고 세종시 제외하고 광역지자체 안에서 5번째로 많은 국비를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6번째인데요. 제 생각에는 예전보다 많이 늘긴 했지만 예. 여전히 다른 곳보다는 조금 적은 측면도 있다. 부산 자체로만 보면 많이 늘었으나 예. 그러게 말해요. 저도 이제 꽝꽝 그래서 보니까 전국 막 2위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또 그러네요.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따른 아까 매칭에 또 부산에 그 지방비가 들어가야 돼,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제 부산시가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산표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은 이제 얼마 안 되지 않는 그런 좀 모습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총액의 이면에는 그런 좀 디테일이 네. 있다. 예. 근데 일단 그래도 국비를 많이 받으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뭐 국비 사업이나 이제 국고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예산은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이제 지방비가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10억이 들어간다면은 국고와 부산시가 1대1 매칭하면 각각 5억씩 이제 되는 이런 부분으로 국비 매칭 사업이 늘어날수록 부산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칭하는 데도 써야 예, 되니까. 예. 저는 여기서 네. 좀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요. 예, 예. 더 한 가지 큰 문제는 순수하게 우리가 부산시가 써야 되는 예산이 어디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지금 축이 나냐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국제아트센터나 비콘 그라운드 사업 같은 이런 것처럼 무료하게 국비를 갖고 와갖고 사업을 해서 건물을 줘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를 우리가 내야 돼요. 예. 그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다 보면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써야 되는 매칭 외에 순수한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그 규모가 사이즈가 작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작기 때문에. 덥석덥석 받아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럼요. 이면을 예. 들여다보면 예. 매칭하는데 우선 반 시혜가 내야 되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걸 네.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 잘했다 해서 좀 인센티브가 지어지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달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 순수하게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규모는 뭐 1,943억 원 규모? 전체 예산 중에 1.5%. 1.5%밖에 안 됩니다.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비 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짠하고 이렇게 연초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야 이번에 좀 많이 따왔구나 뭐 좀 됐구나 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잘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지 그런 않을까. 것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지역에 대한 이런 네.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작용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부산시의 어떤 미래나 네. 필요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네. 또 정치권에 이와지고 맞물리지기 때문에 보여주기라는 말씀 하고 싶으신 거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생색내기 뭐 이런 예, 국회의원님들을 위한 사업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예.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그래도 국회의원님들 사업은 국비를 가져옵니다. 예, 대체적으로. 가져옵니다. 네, 예. 안 하려고 합니다. 가져오는데 예. 문제는 이제 운영비가 이게 이제 거기다 복지 같은 경우에는 예. 매칭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많아도. 작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이- 좀 받아오는 느낌이죠, 그죠? 예, 그 80은 이제 국비로 내놓는 네, 건데 그러니까. 건설하는 예산은 네. 뭐 심할 경우에는 20% 30%만 대주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해라. 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더 더한 그러면 거죠. 이제 국비를 타와서 이걸 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좋고 네,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예. 부담이 큰 거죠. 심지어 국비는 나중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나중에 니들이 내려- 먼저 하고 있어라. 그런 걸 다 써주겠다. 예. 자, 지금까지 부산시 예산, 한 해 예산을 얘기 시작하면서 당장 올해 7월에 공원 일몰제가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드디어 다가왔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또 빚을 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런 여러 의미에서 과연 올해 부산시의 빚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죠. 보시겠습니다. 확장적 재정 수요 등을 고려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채무 비율은 20.8%가 됩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해서
그 채무 비율로는 폭의 감소 추세입니다만은 실제 채무액, 그 돈은 더 많아졌어요. 이 비율로 보면 1% 낮아져가지고 예. 조금 줄어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액수가 문제죠. 예. 그래서 작년보다 826억이 증가해서 2조 6,346억 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77만 원인데요. 네. 보면은 여러분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가령 이제 빚이 얼마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해 그 시 예산이 확 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확 늘리면 그 늘린 대비 빚이 되기 때문에 비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산을 크게 늘려버리면 빚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늘어나도 그런 숫자의 어떤 마법 좋게 얘기했을 때 네. 마법인 것 같고 지금까지 일단 뭐 개괄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자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꼭 알아야 될 만한 걸 짚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성숙 의원 픽 2020년 예산 생각해 오셨죠? 네. 사전에 제작진이 그 숙제 냈죠? 네. 뭡니까? 환경이 사실 많이 악화되어서 대기 오염,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산 중에 참 많이 증가한 부분이 대기 분야 예산인데요. 대기 환경 예산이 약 1,254억 원 이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전기 자동차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보급이 317억 원이고요. 보조금 그렇죠. 얘기했죠? 보조금 예. 개념이죠. 예, 수소 자동차 구매 지원이 265억 원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왔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미세먼지의 40%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항만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마 시민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예. 선박 연료가 연소하면서 나오는 황이나 질소, 산화물 같은 것들이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예. 크루즈선 한 척 경유차 350만 대분의 항산화 화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크루즈선 한 척이 내뿜는 게 예, 경유차 350대, 만 대, 350만 대. 예, 만큼의 이게 예. 와. 아, 그러면 매일 한 척만 계속 있으면 예. 네. 부산의 모든 차가 다 멈춰 있어도 그렇죠. 소용이 없다는 엄청난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러네. 네. 더군다나요. 네. 컨테이너선 아시죠? 한 네. 척이 트럭 50만 대입니다. 이 두 척 있으면은 부산시는 아무것도 차 움직이면 안 돼요. 이 두 척 딱 들어와 있으면은요. 이걸 예. 어떻게 하죠? 항만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기차나 뭐 수소차 가지고 요거를 할 수 있다는 건 뭐 빙산의 일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약간 안심 정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네. 보여주는 우린- 정말 핵심은 여기 있었네요. 네. 전 다시 한번 굉장히 놀랐습니다. 부산만의 정말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오거돈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주요 공약. 시장. 예. 원래 2020년 예산을 보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예산이 총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예. 미세먼지 대기 환경 개선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1,250억 원. 그러니까 사실 전체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예산에 비하면 채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정책적으로 공약으로 주요하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산의 투입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중앙 정부는 자기들이 직접 안 겪으면은 우리가 겪는 거에 대한 이 아픔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직접 스스로가 안 겪으면. 우리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우물을 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돈을 쓰는 것만 아실 것 생각하는 같은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규제를 하거나 그래서 그 규제를 통해서 그 좀 이 오염물질을 적게 내는 곳에 더 혜택을 주고 오염물질 방출하는 곳에는 뭐 벌금을 부과하든 그런 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사용하고 사는 것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보여주기는 또 그 표는 좀 많이 나잖아요. 첨단 느낌도 있고. 부산형 어떤 그런 정책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과감하게, 그죠? 그렇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정창수 소장님 픽 2020 예산 뭡니까?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장기 밀집형 도시공원 공원 일물제. 공원 일물제, 예.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동백섬, 그다음에 이제 이게 77%. 이런 공원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예, 예.
이게 올해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올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관료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건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20년 전에 판결했을 때는 20년 정도 시간을 주면 해결을 하겠지 하고 했는데 미루다가 20년이 된 거죠. 20년이 와버린 거죠. 이게. 와버린 거죠. 그래서 부산만 4조 6천억이 지금 필요한데 이 예산이 없으면 공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은 굉장히 그 도시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아주 삭막한 곳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부산시가 사유지 보상으로 831억 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마저도 이게 99.9%의 빚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행을 했으면 훨씬 싸게 할수 해결이 있었는데. 됐을 수 있었는데 미루다 보니까 이제 빚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가 다룰 때만 하더라도요. 이기대 공원, 청사포 공원, 해운대 공원을 포함해서 총 14개 네. 공원의 토지 보상 사업비가 997억 원이었던 걸로 저희도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제 땅값이 그새 오르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근데 올해 총 사업비는 1,697억 원으로 거의 2배 뭐 가까이 그죠?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 1년 사이에도. 감정평가가 조금 우리가 원래 공시지가 4배, 5배를 했었는데요. 네.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네. 8배, 9배. 그게 맞다 그러다 라고 보니까 했어요? 그래서 돈이 올랐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나마 이 공원은 재산이잖아요. 사놓으면 이게 손해는 아니거든요. 다 좋은 자리예요. 네. 이 14개가 다 좋은 자리예요. 아, 좋은 자리? 네, 좋은 자리예요. 아, 그 참 네. 좋은 자리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요. 재작년에 그 행안부에서 매년 예산 절감한 사례에 상을 주거든요. 네. 재작년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사례가 뭐냐면 대구 달성군에서 테크노파크를 만드는데 네. 2012년에 계획이 딱 수립된 거예요. 네. 즉시 6개월 안에 땅을 사버렸어요. 오. 그러니까 그다음에 7년 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300억을 절감을 한 거예요. 야, 만약에 잘했네요, 내버려 그거는. 두고 네. 그 계획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했으면 기다렸으면. 땅값은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정신 못 차리게 먼저 사버리고 야. 그래서 300억 절감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요. 도한영 사무처장님 아까 순간 그 상 받은 사례 얘기하는데 저분이 잘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잘했네. 하시는데 자, 도한영 사무처장님 픽 2020 예산 뭡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원래 2020년도에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입니다. 동백전. 그래서 애초에는 1조 얘기하다가 국비 사정상에서 지금 3천억 원으로 발행할 예정인데 네. 그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에 24억 7,500만 원, 홍보비 예산으로 1억 2,500만 원, 인센티브 보상금이 상반기에는 90억 원, 내는 국비 60억 원, 시비 30억 원에서 총 116억 원이 편성돼 있고 네. 1년을 보면 이제 하반기까지 3천억 원 발행까지 포함하면 총 예산이 한 200억 원이 좀 넘는 예산입니다. 즉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대단히 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 작년 5월에 발행을 했는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네. 자기들이 처음에 발행했던 금액보다도 추후로 다시 더 발행하다 보니 네. 인센티브 보상금에 지원할 부분들이 부족해가지고 네. 조금 논란이 있었던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에서는 줄 돈이 더 없어가지고 이거 네. 어떻게 할 거지? 그래서 인센티브 비율을 좀 낮추는 이런 경우들. 인천시가 예, 예. 10%입니다. 예, 10% 근데 였다가, 저희가 이제 예. 이번에 홍보 기간을 예, 10%를 10%, 잡았어요. 그렇죠. 한 달 동안. 예, 네네. 그 10%는 상당히 큰 예, 거예요. 맞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예를 썼다. 예. 10만 원 바로 들어옵니다. 네. 오히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상금을 조금 덜 주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덜 쓰면 어떻게 하느라고 내심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좀 아니다는 말씀을 근데 드리고 처장님 혹시 예. 앱 깔으셨어요? 동백전? 저는 앱을 못 깔으셔야지. 깔았습니다. 깔아야죠. 앱을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고. 예, 맞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시민 2만 2천 명이 정도가 가입이 예. 보름 됐는데 그래서 예. 아직까지 많이 낮은 상태이고 네.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서도요. 사용하면 좋을 것 이번에 같습니다. 월요일 날 예, 예. 서면에 이 홍보하러 갑니다. 지금 홍보 한번 하세요. 설마 뭐 편집에 자르겠습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일인데요. 우리 네. 경제가 많이 특히나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동백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같은 거 잘릴 것 같아요. 네? 잘릴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이게 잘 자리를 잡고 첫 번째 시행이 잘 되어야 이게 네. 선순환이 되니까요. 네. 그래 제가 그럼 미리 인천 시민으로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잘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시민들이 진짜 뭐 막상 뭐 아예 아닐 걸 이런 느낌. 그랬다가 이 입소문이라는 게 무서워요. 야 진짜 주던데 이러니까 급격하게 퍼져나가면서
그게 처음에 마련된 재원이 다 소진돼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래 인기가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부산시 2020년도 예산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좀비 예산과 작지만 특별한 예산입니다. 예, 뭘 말하는지 느낌 바로 오시잖아요, 그죠? 네. 올해 부산시 예산 중에서 정말 좀비처럼 없어지지 않는 질긴 이런 예산과 또 큰 예산은 아니나 이건 정말 특별하다 이런 예산을 이제 뽑아주시면 되는데 이 제가 뽑은 부분은 이제 지난번 빅펑크에서도 이제 방송이 좀 되었었죠. 예. 이게 생활 지도자 자녀 장학금 예산입니다. 자, 40년이 넘도록 부산 시민의 세금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의 장학금에 쓰인 것도 모자라 이 중복수혜까지 있다는 점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놀랐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잖아요. 장학금도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조례가 대학생이 출수돼 있는데 고등학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대학생까지 좀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전체 이제 고등학생 58명에 90여 포함해서 1억 원 정도입니다만 사실 이제 부산시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폐지해야 할 의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행안부 지침에서는 좀 학생 지급이 이제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님께서는 이왕 고등학생 못 주니까 확대해서라도 주자, 대학생까지 한번 지급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온 적이 확대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 후에도요? 예, 맞습니다. 야, 이거 놀라운데요. 이거. 장학금의 편성의 내용은 중고등학생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 지급하는 것이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의 위반이라고 확인을 했고 부산시 입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말씀은 그분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저희들 예산 편성 기준은 사실 법령이거든요. 법령이 조례가 법령을 이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 체제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없애는 것보다는 이건 대학생 쪽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확대라는 게 바꿔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행안부 예산 지침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그건 지침 그대로 하면 맞지만도 사회 추세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하세요.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다 하는 거를 건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하되 제대로 규정에 맞춰가지고 제대로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편성 기준은 시행령의 입장이거든요. 시행령이든 법이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해서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급할 수는 없는 걸 지금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대학생 직업은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는 겁니다. 어긋나는 것을 시의원이 행정사무관에서 버젓이 저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스스로 법을 어기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지역구에 그 새마을 이사회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법을 지켜야 할 분께서 스스로 법을 어기는 말씀하셔서 상당히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와서 개정을 통해서 대학생에게 주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미 이제 세월이 흘러서 새마을과 버금가는 법적 지위가 동일한 구성체라든가 어떤 그 재원의 규모가 다 비슷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까지도 이것들이 다 확산돼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일어나게 되면 시로서는 굉장히 그게 압박적인 거고요. 일단은 이게 행안부에서 나와야 될 지침이 있어야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가지고 개정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말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보면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네. 얘기죠. 도한영 사무처장님 또 하나 예. 더 얘기하신다고. 원래 사실 전년도 2019년도에 증액된 예산입니다. 네네. 다이나믹 부산 발간 예산인데요. 예. 다이나믹 부산은 이제 부산에서 내는 시정 홍보지입니다. 2019년도 27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200%가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는 발행 부수가 8만 부였습니다. 8만 부였다가 작년부터 30만 부로 확대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확대된 부수 외에 한 25만 부가 어디에서 배포되는 거라면 일간 신문지 찌라시와 같이 결합돼 가지고 배포가 되고 배부가 되고 전단지 있습니다. 형태로. 예, 전단. 그래서 사실상은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도 한번 좀 면밀히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뤄볼 듭니다. 필요가 있는 예. 거예요. 이거 제 생각에는 일가신문에 끼워준 거는 일가신문을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간지 비용. 네. 그 간지 비용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은 절대 그 일간지가 넣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좀 간지 비용을 안 받고 부산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간지 비용 안 받고 인간대에서 넣어준다고요? 제 얘기는- 뭔가 네. 간지 비용이 아니면 간지 비용 외에 예. 다른 것들에 그렇죠. 대한 그렇겠죠. 아마 예. 혜택이 갈 겁니다. 도한영 사무처장님이 간지 비용 안 받고 넣어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넣어준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정 수장님 어떤 예산 짚어주실까요? 좀 더 봐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봐야 되는 예산. 네. 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를 좀 위해서 좀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거나 종사자를 충원하는 예산, 복지시설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한다던가 종사자가 휴게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누가 대체 인력이 필요하니까 네. 그곳에 이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1,315억 원이나 돼서 작진 않지만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쓰는 예산이니까 의미가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요양보호사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 대상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뭐 지도사들 다 열악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여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지금 사실은 지금 어려운 형편이라 많은 부분들에 좀 개선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돈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최소한 좀 쉬는 시간이라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자, 이제 이 의원님 순서인데. 예, 저는 좀 제가 좀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요? 예, 그 엄마의 마음으로 사실은 예. 네, 작지만 네. 그 따뜻한 예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한 급식 지원비가 3억 원이고요. 네. 저소득층 아동급식에 올해 지원이 95억 원이 더 지원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시설 보호 종류 아동이라 해서 생활시설에 있던 우리 아동들이 18살이 되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지급되는 돈이 22억 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특별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려지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정위탁이라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15만 원 주던 것을 이번에 20만 원으로 올려서 전국 기준에 맞춘 겁니다. 그 시설보호 종료아동이 자립수당 때문에 제가 한마디 첨언을 드리면 바로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나중에 기초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일반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되는 비율보다 18배가 많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지막에 또 이 의원님 작지만 특별한 예산을 짚어주셨는데요. 뭐 알고만 있어도 들여다만 봐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자, 오늘은 부산시 2020년도 예산 12조 5,907억 원을 추적해봤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자세히 알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관심이 가지 못했던 분야까지도 자세히 좀 알게 되는 계기였던 것도 같고. 오늘 저희도 많이 공부하고 더 잘 살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그럼 한 줄 평을 해주실래요? 왜 제가 제일 먼저 하나요? 아니, 일단 아까 여쭤보는 내가 거예요. 시작할 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 피할 수 없는 시간, 한 줄 평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데 쓰자. 오늘 컨셉 좋으신데 시작부터. 무엇이 중요한가?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의 것으로. 좋은 예산은 좋은 투자, 좋은 배분이 답입니다. 오늘의 장우는 정창수 소장님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훈훈한 또 분위기 속에서 맞춰보도록 하겠고고요.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an y'all feel that? Can y'all feel that? Jig it out. Here I am in the place where I come. 너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너무 불쌍하다.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봐요. 근데 다 저희 동기, 이명화, 박진희
저도 죽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진짜. 어떡하지? 그냥 죽을까? 뛰어내릴까? 선진경마 시스템으로 제 외국에서 하고 있는 진짜 마주제를 한번 구현을 해보자. 1등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스포츠다. 네, 대우당 일어나겠습니다. 고인의 시신이 어느 날 제사 때 너 한 번 이런 데가 있는데 한번